반갑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증시가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겠죠? 그 시점에서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빅테크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좀 집중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애플과 같이 엮여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올랐고 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죠. 야,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약간 유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더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살짝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랐죠. 자, 환율은 1420원까지 추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주춤거릴 수 있고, 오히려 또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증시 쪽에는 좀 더 좋은 훈풍이 불어오는 거 아니냐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좋아진 종목군들, 방산주들도 실적이 좋아졌고요. 특히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깜짝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시 포지션이 상당히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닌가 판단되기도 하는데, 자, 지금 1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죠. 삼성전자도 지금 잠정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트럼프만 잘 넘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지네요.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 내용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닷지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요. 2450포인트 일단은 지켜주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형성된 구간은 일단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갭상승으로 넘어가는 모습.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죠. 자, 트럼프가 반도체 쪽에서 유연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일부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만 혜택을 주는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그거든 저거든지 간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좀 생길 수 있겠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안보상 위협이 있다, 어쩐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관세를 크게 매기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중국 쪽에서 이제 매겼던 그런 125% 관세, 이 부분을 일단은 다 먹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돌덩어리를 피해서 약간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약간의 기대감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 체크해 보시면은 되게 지루했고 재미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옆으로 쭉 누웠죠.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긴 했는데 특별하게 더 올라갈 만한 또는 내려갈 만한 그런 변수는 없었다. 자,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보자. 그걸 가지고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셔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아침에 올라간 시점 이후에 오후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죠. 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했었던 이유는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다가 2차전지 쪽 관련한 부분들이 또 상승세 보였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환율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환율은 지금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420원, 또 그 아래쪽 내려가죠. 지금 1419원까지 찍혀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 지지라인대 무너지는 형태죠. 그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줄어든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1500원은 가지 않는 듯한 느낌인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신고가가 잠깐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계속 뚫고 넘어가면 위협적이지만 아래로 떨어지면 괜찮다. 이게 2차 반등에 대한 포인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전고점 신고가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환율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이제 차트적인 분석으로만 보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어쨌든 아래쪽 지지라인 때 넘어가면서 다시 이탈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1,400원 정도까지도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2,500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 기울기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매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들어서 하면서 이렇게 매도 규모를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매도를 꾸준하게 줄여 나가면서 640억까지 줄여주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특별하게 수급상의 부담감은 느끼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적으로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악재 요인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생겨날 수 있거든요. 뭐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호 관세가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90일 동안은 관세 부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려는 움직임들 계속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1.8%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지지선, 그 다음에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58,000원 넘어서게 되면은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 분수령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나오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실적 같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프로비엠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했지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실적 같은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또 잡힐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뭐 이미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약 138%나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 시장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지 혼자만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이 나가고 있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금 80만원 장중에 또 찍어주기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4,76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전 대비해서 추정치 즉 컨센서스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3% 상향 조정, 뭐 풍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수주나 실적 증가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도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보면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런 실적이 어떤 늪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방산주 계속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수주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가 주말에 설명드렸죠.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유럽과 그 중국 간의 관세 이제 철폐에 대한 부분들 나타난다. 근데 최저 가격대 도입 이런 거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악재로 포장됐었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 악재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돌파 국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흐름들 잘 유지하고 있는데 약보합이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거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2% 3%대 상승이고요. ABL 바이오는 10% 정도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조금 올랐죠. 1.5%대. 요도 나쁘지 않아요. 삼천장 지역만 지금 좀 떨어진 형태고요. 요건 약간 추세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요걸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네이처셀 이런 것들만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루닛이라든지 뭐 대부분 다 올랐죠. 오늘은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이제 내일 찬물을 끼얹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통해서 폭발해 줄 것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AI 기업 방문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생겨서 오늘은 AI 또는 뭐 2차 전지, 뭐 로봇 관련주들 뭐 등등등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등락현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639개 종목이 상승, 256개 하락 돼 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87개 상승이고요. 344개가 하락
하락입니다. 자, 상승 종목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1900개 정도 넘는 종목이죠. 19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와, 오늘은 그래도 제법 괜찮은 거예요. 그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4x4, 평화산업, 대화제약, DSC, 인베스트먼트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제법 많습니다. 10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그 다음에 상지건설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 버리네요. 요거는 너무 오버치는데요. 이거 떨어질 때 큰일 나겠는데, 네,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험 예고 딱지까지 붙었어요.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이 이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땡기는데요. 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좀 보이죠? AI 관련주들,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씩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정치 테마주 연결되는 모습들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9% 이상 상승한 종목 숫자가 무려 80개나 됩니다. 8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ETF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상승률은 4.49까지 올라와 줍니다. 좋죠? 네, 아침엔 3.9 정도였는데 4.45니까 0.6 정도 더 올라왔잖아요. 자, ETF 얘기하니까 이것도 생각나네요. 네, 200 타겟 위클리 요거 커버드 코리어 요거 이제 배당금 분배금이죠. 분배금 얘기가 나왔는데 132원 나왔습니다. 네, 132원 분배금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1.45% 현재 가격 대비 1.45%. 네, 지난번에는 1.5% 받았고요. 이번에는 1.4%, 1.45% 받고요. 다음 달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기초자산이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분배금이 좀 줄었다 볼 수 있겠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제 17일날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 진양화, 요쪽은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네, 출마 포기에 따른, 네, 관련주 하락 보시면 되겠고, PM 풍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하락세. 이것도 정치 테마주에 울고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였고요. 낙폭은 1.7%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2.7, 2.8, 네, 많게는 3%까지도 오늘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특정 테마주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2% 정도 상승률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1.5% 정도 잡힌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내려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내려갔더라도 0.1, 0.4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지금 최소 1% 정도씩은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4%, 5% 오른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저는 한 1.5에서 2% 가까이, 네, 상승은 좀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죠? 네, 1.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력 종목군들도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평균일 것 같아요. 근데 시장 평균 대비는 뭐 2%가 좀 넘어야 되는가 싶긴 한데, 그건 이제 테마주 쪽 움직임이라서 저랑은 관계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적 살펴보시면 하나 쪽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알테오젠, LS, 현대마린솔루션 등등등 해가지고요. 요쪽 조선주 쪽 움직임 많이 샀네요. 그죠? 조선주가 지금 2차 반등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넘어가면 2차 상승인데 단기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약간 걱정은 좀 되네요. 네, 매도는 삼성전자 매도가 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인가요? 네, 이쪽에서 매도가 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삼성중공업은 매도를 또 쳤어요. 오늘은 삼성중공업은 또 마이너스 살짝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아 뭐 등등등으로 해서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매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살짝, 네, 참여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들은 조금 갈라진 게 삼성전자는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순매도로 전환이 됐죠. 요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는 뭔가 좀 부담될 수 있다.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엮여 있는 경우는 애플 쪽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 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호재라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은 아까 기관과 같이 매수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실적 돌아서는 종목들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전력 매수도 들어왔는데 한국전력 수익률 좋습니다. 네, 잘 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더 갈 수도 있겠죠. 요것도 배당 이번에 좀 챙겨준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나오는 것은 약간 조심은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거 할 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도가 좀 나왔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제법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가 지금 연속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지금 조금 네, 아깝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요거
예전 특강 종목인 거 아시죠? 여기. 네, 9월달. 9월, 10월 이제 특강 종목이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포지션이 지금 여기가 박스 포지션으로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튀는 형태. 지난번에 샀어야 되는데 요걸 살짝 놓쳤네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판단들 보시면 되겠고 그냥 뭐 흐름들이 평이합니다. 그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 일단은 네, 상승 기조를 타고는 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9시요 유료 방송 무방이 있죠. 무방 9시 무방 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9시에 유튜브로 오시면 무방을 또 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